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문제풀이를 담당한 김영준 교수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이 2012년 9월 22일 날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8월 말에 실시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학개론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공자라면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1차, 2차 필기시험을 합격한다고 해서 최종 합격이 아닙니다. 3차 면접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이 3차 면접시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학 교수, 사회복지학과 전공의 대학 교수님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공 지식을 반드시 물어보고 그 전공 지식을 알 수 없을 때, 잘 대답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탈락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학개론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최종 합격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과목이나 과학이라는 과목이나 수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쭉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직렬도 시험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직렬 여러 가지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한의문을 파는 것이 여러분들이 빨리 공무원이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국어, 영어, 그 다음에 국사, 한국사가 되죠. 이 필수 과목에다가 사회 그리고 사회복지학개론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했을 때요. 물론 나는 행정법이 더 쉽다라고 한다면 사회보다 행정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행정법과 사회복지학개론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은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입니다. 100점을 맞아야 되죠. 100점의 버금가는 고득점을 맞아야 여러분들은 합격이라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5과목 중에 2과목은 이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 고득점이란 90점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90점 이상의 과목을 노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회복지학개론하고 또 하나의 암기 과목이 될 겁니다. 국사 내지는 사회 또는 국사 내지는 행정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9월 22일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행정법과 사회복지학 이 두 과목을 하게 되어 있죠. 사회과학 수학은 2013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2년 9월 22일 날 시험 보는 수험생 여러분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사회복지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방정부별로 지원이 끝나고 경쟁률이 나온 데도 있고 아직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선택을 해서 9월 22일 날 시험장에 가시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430명을 뽑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는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여일 남아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암기 과목 위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즉 한국사와 행정법과 사회복지학개론입니다. 이 세 과목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고 영어와 국어는 단기간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영어와 국어를 한두 시간씩 공부하시되 나머지 시간은 암기 과목에 집중적으로 포화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단원별 문제집에 있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시작할 겁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김영준 나눔사회복지학 합격예감 단원별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집은 해설지가 별도로 별책으로 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원별의 형태가 있습니다. 단원별의 형태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 즉 동형 모의고사를 기출과 같은 형태의 동형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을 가게 되는데요.
우선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이론적인 부분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단원별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원별로 내가 어떠한 것이 부족한가, 어떠한 것이 준비가 덜 돼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이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단원별 문제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전 문제와 같은 형태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단원별 문제집의 내용은 이 정책론, 그 다음에 법제론, 그 다음에 실천과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론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보통 8영역이라 하는데요. 이 8영역을 총체적으로 아우른 게 사회복지학개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영역에 대한 기출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원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로 편성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게 핵심 포인트고 어떻게 잘 나오구나 라는 것을 먼저 간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테마별, 즉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있는데요. 그 단원별 문제, 테마별 문제가 모두 10회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사회복지정책론, 법제론, 실천론이죠. 각각 2회분씩 구성을 했고요.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행동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론 이렇게 해서 각 1회차씩에서 모두 10회분의 테마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단원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사회복지정책론, 여러분 교재에 있는 사회복지정책론의 단원별 문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75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부터 2012년도에 있는 국가직과 통합지방직, 즉 문제가 공개된 이 문제 사지선다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안전부 수탁 문제를 9월 22일 날 풀게 됩니다.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 문제들은 대표성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직의 문제, 국가직의 보호직이 있잖아요. 보호직은 사회복지학개론을 시험 보거든요. 7급 시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9급 시험과 통합지방직의 9급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오픈된 공개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제가 출제한 단원별 문제를 테마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책론은 75문제가 있다 그랬죠. 25문제씩 끊겠습니다. 25문제, 25문제, 25문제 하면은 모두 3회차에 걸쳐서 3강에 걸쳐서 사회복지 정책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제가 단원별로 25문제를 풀 때도 있고 20문제를 풀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이 강의 내용을 편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판서하는 이 판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시고요. 이 적어드리는 내용을 문제집이나 노트에 연결해서 바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틀린 지문은 어떻게 틀렸는지, 맞는 것은 왜 맞는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주셔서 다른 노트에 오답 노트를 하지 마시고 문제집에 그 문제집 자체에다가 오답 노트를 해 가시고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쭉 보면서 이론서를 한번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할 때 항상 V자 내지는 X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빈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이렇게 X나 O를 표시하면서 실수를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고구려에는, 삼국시대의 고구려죠. 고구려에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죠. 자, 그래서 이 추수기 때 갚는 진대법이란 게 삼국시대에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2번 조선 구호령은 미군정시대에 실시된 구제제도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군정시대를 어떻게 말합니까?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이 3년을 우리가 미군정 시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조선구호령이라는 것은 공공부조의 모태가 됐는데요. 공공부조, 즉 생활보호법 61년에 모태가 되는 건데 이것은 44년입니다. 1944년 1월 달에 제정이 되고 1944년 3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3월 달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미 군정기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44년이니까 일제시대 때 시행된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자, 바로바로 그 문제집에 이렇게 오답노트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란 게 있죠. 심신장애자 복지법 81년에 제정된 거고요. 노인복지법도 81년에 제정된 겁니다. 제정된 것은 80년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초기입니까? 예, 초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시대에는 의창, 그 다음에 사창, 상평창, 이걸 삼창제도라고 하고요. 이거를 삼창제도라고 하고 이 삼창제도인 의창과 사창과 상평창은 바로 비황제도가 됩니다. 무슨 제도가 된다? 비황제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상평창을 통한 비황제도가 있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의창은 환곡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환곡. 그래서 의창, 사창, 상평창, 환곡 이런 것들이 바로 비황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은 2번 지문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